안녕하세요. 워커비의 기사 읽기 오랜만에 시작합니다. 이번에 다룰 기사는 명품은 갖고 싶은데 돈은 없고 짝퉁 시장이 2년 새 5배 커졌다라는 서울경제 박형인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최근 SNS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서 명품 짝퉁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많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의 인스타마켓이나 이런 SNS 마켓을 중심으로 다양한 명품 짝퉁 구매 경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마켓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댓글들이 가격에 대한 문의나 어떤 제품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비단 저만의, 제 주변만의 그런 관측이 아니라 실제 수치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명품 짝퉁이 적발되는 곳이 어디냐면 관세청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이 관세청에서 명품 짝퉁을 적발한 건수가 2011년 1030건에서 2017년에 265건까지 쭈룩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2019년 8월 기준으로 1140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주로 이 명품 짝퉁은 한국 국내에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해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을 하다가 걸려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직 2019년 8월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수준으로 회복했다라는 거는 명품 짝퉁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다시 회복하고 커졌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값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가 이런 마켓의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짝퉁 시장이 성장한 데에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짝퉁이라는 건 진짜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와 아주 유사하고 비슷하게 만든 것을 싸게 사면서 발생하는 시장입니다. 자, 비싼 것들의 재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집. 두 번째, 차. 세 번째, 명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자, 먼저 집은 짝퉁을 살 수 있을까요? 집은 짝퉁이 없죠. 자, 그러면 차는 짝퉁이 있을까요? 차도 짝퉁은 있지는 않습니다. 차의 짝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중고차 시장이 상당히 불량하게 정비된 차들이 많이 마켓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레몬 마켓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차 역시도 나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품 짝퉁 시장은 다르거든요. 어떤 가방을 내가 짝퉁을 산다고 해서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뭐 짝퉁 가방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거나 아니면 짝퉁 가방을 산다고 해서 수납 공간이 부족해진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걸 다 똑같이 만들어 놓지만 성능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못 사도 비싼 차는 사고 차를 못 사면 명품이라도 산다고. 이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 특성인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그럼 특이하게 과시욕이 강한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의 가처분 소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더더욱 부동산 가격이 더 폭등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한 가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 초년생인 혹은 대학생인 학생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은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닙니다. 차도 최소 몇 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어느 정도 과시욕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 가방을 소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명품 가방도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하지만 짝퉁 가방은 3, 40만 원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한 달 벌어서 얼마 아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가방 하나 정도는. 밀레니얼 세대의 그 이전 세대들은 충분히 가처분 소득이 있고 혹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밀레니얼 세대들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반면에 밀레니얼 세대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을 뿐더러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취업의 퀄리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받고 있는 임금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임금의 수준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200만 원과 3년 전에 받고 있는 200만 원의 가치 차이는 크게 다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200만 원은 내가 200만 원을 모아서 몇십 년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0만 원을 아무리 모아도 더 이상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를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이 올라가고 있는 다른 기타 물가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자신의 과시욕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진짜 명품보다 짝퉁 명품으로 소비가 이동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기서 밝혀둬야 할 점은 이전 세대들은 꾸준히 명품 소비를 진품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숫자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 유명 브랜드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2%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20, 30대는 짝퉁을 사고 기성세대는 백화점 유명 브랜드의 진품을 사고 있다? 그리고 둘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만 본다면 과시욕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어느 특정 세대로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들을 조금 더 옹호해보자면 이 세대들이 주도하고 있는 소비 산업이 명품 산업의 그 완전 반대인 초저가형 산업에 또 그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이소나 SPA 브랜드에 대한 소비는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하나의 페르소나로 설정해서 설명해보면 평상시에는 다이소나 SPA 브랜드에서 구매한 상품을 일상생활,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공간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생활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는 접점 지점에서만큼은 다른 일반 세대들과는 똑같게 과시욕을 보이고 싶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명품 브랜드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품 짝퉁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짝퉁만 사진 않습니다. 스테디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명품백 하나를 진품으로 하나 사고요.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어떤 시즈널한 시기에는 짝퉁 명품을 번갈아 가면서 메고 다니면서 자신이 명품을 소비하고 싶은 그 욕구를 다 충족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명품을 아예 안 사는 것보다는 짝퉁을 한 10개 사고 진품을 1개 사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도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겠죠. 매번 이런 명품 소비나 카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이들의 가처분 소득을 이렇게 낮추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이들을 이렇게 짝퉁 명품을 소비하게끔 만드는 데는 과연 철없는 젊은 세대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해본 워커비의 기사 읽기였는데요. 이제 좀 더 자주 재미있는 기사와 글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한번 소개시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커비의 글 읽기였습니다.